그런데 이곳 할머니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갯장어 잡이에 쓰일 주낙 정리 때문이죠. 낚싯줄에 여러 개의 바늘을 다는 주낙 작업. 한 통에 100여 개 가까운 바늘을 꽂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돈은 한 통에 2,500원. 취도에서 금실 좋기로 소문난 이상웅 씨가 갯장어 잡이 준비를 합니다. 21,000원에 사가지고 이제 냉동고에다가 12월 달에부터 이어가지고 지금까지 마을 할머니들의 주낙 일이 끝나면 미끼를 끼우는 일은 부부의 몫입니다. 지난 겨울 통영과 거제에서 들여온 전어가 미끼입니다. 어머 그때 가지고 와서 우리도 막 꼬먹어. 이거 맛있어. 겨울에 하기가 싫으면 국회 썰어물어. 그뭐 저런 건데 빨리 썰어주면 돼. 이 값이 몇 개 안 나와. 한 15개나 나오고 그냥 13개나 밖에 안 나와. 총 40개의 통. 한 통에 100여 개의 전어 미끼를 달아야 하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어가 중중에 뼈를 전부 걸어줘요 지금 이거가. 그러고 하면은 이 값이 요상하게 달랑달랑하게 그냥 금방 떨어지게 실이 되더라고. 기름기가 많은 전어는 후각이 발달한 갯장어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된다고 합니다. 미끼 끼우는 작업이 끝나는 오후 3시가 넘어서 부부는 출항을 합니다. 취도에서만 10여 척의 배들이 갯장어 잡이에 나섭니다. 지금 여기 2척 나오고 저기 2척 나올 거이고 저기 지금 일부 또 2척 나가 있고 짜래가 지금 가 있어. 우전 들어보니까 먼저 벌써 내려갔구만. 그래 오늘 저기 날씨도 좋고 고기 많이 잡을 거야. 요 며칠 태풍 탓에 조업을 나가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찾아온 잠잠해진 바다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갯장어를 잡는 곳은 취도에서 30여 분 떨어진 봇돌섬. 주낙의 낚싯줄이 바닷속에서 꼬이지 않게 배들은 옆으로 간격을 두고 나란히 어장으로 향합니다. 어장에 도착하면 부부의 단합이 발휘됩니다. 아내는 미끼를 던지고 남편은 아내의 미끼 던지는 속도에 맞춰 배를 조종하는 것이죠. 운전하면서도 틈틈이 아내를 보는 이상웅 씨. 일정한 간격과 속도로 미끼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한 통이 끝나면 낚싯줄을 바로 이어주어야 합니다. 네, 잘 못 넘어져. 뭐 바꾸자는 날아가. 조심하셔야겠어요. 해야지 뭐 요거 손이 걸리면은 피가 아주 찍찍 나고. 잠잠하다 언제 성을 낼지 모르는 바다. 배 난간에 앉아 4천여 개의 미끼를 던지는 일은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이기에 가능합니다. 다 나왔습니다. 요 깃발 마지막 이제 다 놓고 깃발. 요거 마지막. 이제 요걸 보고 이제 요거. 두 시간여의 작업이 끝나고 갯장어 잡이 배들이 약속이나 한 듯 바다 한가운데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모여서 이제 정식 사고 같이 어장 빼려고. 같이 빼야 돼. 아, 기다리는 거.
갯장어가 미끼를 먹는 1시간 동안 갯장어 잡이 사람들도 저녁을 먹는 시간이죠. 모두 한 마을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모여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기름방울 벗어요. 집에서 가져온 장어가 통째로 들어간 장어라면이 오늘 이들의 저녁 별미입니다. 갯장어 잡이배는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 이 시간이 되면 바다 위에선 특별한 부부 동반 개모임이 만들어집니다. 거기가 많이 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수온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이 주낫이라는 게 서로 엉키면은 서로 아무래도 피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나란히 놓고 다녀야만 서로 안 타지, 안 올라타지. 이거 서로 올라타고 있으면 이게 가면서 갔다 보면 주낫을 빼다 보면 잘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한 여자 하나 진짜 좋은 여자 있어. 갯장어 얘기, 자식 얘기, 부부 얘기. 마을 사람들끼리 친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자리. 가영하면 나온 거 같아. 바다 위의 저녁 만찬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근사한 풍경입니다. 일곱 시 하나둘 배들이 미끼를 놓은 어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하면 갯장어 잡이 준비를 서두릅니다. 그런데 갯장어를 담을 수조에 아내가 무언가를 박습니다. 아내가 수조 구석에 박는 것은 칼입니다. 왜 박는 걸까요? 고기 올라오면은 바로 여기다 딱 놓고 이렇게 바로 딱. 아, 줄 끊어버려요? 예, 줄을 파란 줄이 딱 있어. 5m 간격으로 쉼없이 올라오는 낚싯줄에서 낚시 바늘을 일일이 빼지 않고 줄째로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낚싯줄이 총 20km나 되기 때문에 낚싯줄을 당기는 것도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죠. 드디어 갯장어들이 올라옵니다. 겨우내 제주도 남쪽 깊은 바다에서 지내다 봄이 되면 연안으로 이동하여 모래나 깊은 뻘 속에서 사는 갯장어. 갯장어는 입이 크고 잘 물어 일본에선 하모라 하고 참장어라고도 불립니다. 민물장어인 뱀장어, 사철 잡히는 붕장어와는 다른 것이죠. 아빠가 요거는 입찰 가격이 3,500원이에요. 요건 8,000원. 요즘 좋으냐? 야행성인 갯장어를 잡기 위해서 부부는 수년째 밤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아내가 갯장어를 올리는 동안 남편은 그 뒤에서 아내를 살핍니다. 남편이 직접 만든 선장실과 연결된 대나무 손잡이로 주낙 기계와 배를 조정하면서 아내도 함께 돌보는 것이죠. 요거는 전우진 저 클러치라 그러고 요것은 배 키고 좌우로 돌아다니고 한 거. 어른들은 이거 리모컨 저 기계 돌아가는 거. 저 장어 중화 당기는 기계. 어찌 모를 위험한 상황에서 아내를 지키기 위한 남편의 방법. 주낙 갈아주는 일도 기계를 멈추고 남편이 가져다 줍니다.
취도에서도 금실 좋기로 소문난 이상웅, 이여심 씨 부부. 갯장어 잡이는 부부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부부의 배에 갯장어들이 정신없이 올라옵니다. 잠과 거센 파도와 싸우는 고된 작업이지만 갯장어들을 보면 금세 잊는다는 부부. 부부의 갯장어 잡이는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이른 아침이 되자 바다에 나갔던 갯장어 배들이 항구에 모였습니다. 자본이 해줘야 나가 옆으로 이따 온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에요. 김사다. 요 주로 끌어가지고 요 저로 가. 차를 꽂아 차에다 그냥 갯장어 배들이 항구로 돌아오면 바빠지는 이 남자. 그는 30년째 갯장어를 국내용과 수출용으로 분류하는 일을 합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갯장어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이 되었었죠. 이제 50g 이상으로 수출품 미달러 하고 있습니다. 한 20-30년 했기 때문에 뭐가 틉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이거 할게요. 불 할게요. 오로지 눈썰미 하나만으로 수출용 갯장어를 골라냅니다. 여럿이 일수가. 멀리 일본에서 더 알아준다는 고흥의 갯장어. 한국산이 아닌 고흥산이라 써야 일본에서 제값을 더 받는다고 하니 고흥 사람들에게 갯장어는 고흥의 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째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입값 끼고 잠 못 자고 바다에 가서 파도와 싸우고 이제 대까지 근데 그거 받아들면 어떠세요? 그래서 기분 좋지. 돈 현금하고 똑같으니까 기분 좋아. 갯장어를 많이 잡아온 날이면 마을에선 잔치가 벌어집니다. 남해의 거친 물살과 개펄에서 자란 단단한 고흥의 갯장어는 회로도 일품이고 갖은 양념을 넣어서 회 무침으로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어디 만난가 와, 보자. 맞다. 묘 최고, 최고. 고양이 최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옛날엔 잡은 갯장어를 모두 일본으로 수출해 단 한 마리도 먹지 못했던 갯장어. 이젠 옛날보다 먹고 살기가 편해지면서 마을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다는 고흥 사람들. 갯장어로 자식들 키워내고 살림미천 장만했던 지난 날을 새삼 추억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노상 가난 때문에 장어 이것을 잡으면 전부 일본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 하모가 얼마나 비싼 줄 아요? 전부 무에 그랬어요. 지금도 하지만은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저 뭐 쌀이 없어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이거 팔아서 말하면 밥 먹기 위해서 말하면 우리는 먹도 못하고 전부 팔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옛날 배고팠던 시절 얘기를 하자면 책 10권은 거뜬히 나오겠지요.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고흥 앞바다가 준 힘찬 갯장어 때문입니다.